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오늘의 이슈 체크. 가족 사이에 일어난 강력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깝고도 슬픈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지역에서 가족 간의 강력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슈 책에서 다뤄봅니다. 네, 묻지마 범죄가 아닌 매일 얼굴을 보고 지내는 가족들 간에 발생하는 범죄들. 이게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충격도 크고 당사자에게는 후유증도 엄청 클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나온 뉴스 보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여수의 경우 먼저 전속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이 지적장애의 아들이 자택에서 80대 모친을 살해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이 병상에 누워 있을 정도로 몸이 불편한 모친에게 식사를 차려줬는데 먹기 싫다고 해서 화가 나 버린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날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한 사건입니다. 참 정말 어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네. 안타깝습니다. 부부 사이에 벌어진 사건도 있었죠. 네, 6월 26일이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순천에서 부부싸움 끝에 4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투신한 사건인데요. 안타까운 거는 이 집안에 있던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이 비극적인 부부싸움 장면을 목격했고 그들이 바로 또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런 뉴스를 듣게 되면 굉장히 또 무섭고 안타까울 정도라고 합니다. 전에 딸내미 살던 그 주변 지하철역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는 좀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고 화난 대로 다니라 그러는데 무섭더라고요.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막 욱하고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선한 사람을 의심하는 것 같지만 일단 당하면 당한 사람만 손해잖아요. 안 생기길 바라야죠. 내 주변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였을까.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좀 무섭습니다. 남겨진 애들은 그것도 우리 사회가 조금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 나라에 어떤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들으면서 이제 가정부라 그런 게 아마 경제적인 문제 그게 많이 따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상이 각박해지고 한 손님들 말 들어보면은 이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렇게 옛날 저희들처럼 그렇게 존경심 같은 게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싸우다 보면 요즘 우악한 성질에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가정에서도 그냥 서로 존중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네, 사람이 제일 무섭다. 또 가족 간이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필요한 게 아닌가. 또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주셨네요. 네, 광주 전남 지역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해마다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그 수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현재 그 범죄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현재 5개의 범죄 유형으로밖에 나뉘지를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시대의 흐름도 변하고 있는데 범죄 유형을 나누는 자체가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09년 이후에 한 번도 그 유형이 변하지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랬군요. 이런 살인 범죄 평균 형량이 한국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기준의 분류가 필요하다 이런 논문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독 한국이 살인 형량이 낮은 편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특히 가족의 의미가 요즘 달라지고 있으면서 친족간 범죄가 갖고 있는 이런 특수성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가족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게요? 조금씩 이제 1인 가구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가족이 서로 옛날에 비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훨씬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런 가족 내 범죄가 그만큼 또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입니다. 지금 가족 내에서 범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면식 범죄에 의한 살인보다 근친이나 면식범에 의한 살인 범죄가 통계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 점을 집중해서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됐을 때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대보다는 적극적이고
좀 내밀하게 수사기관이나 관련 정부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많이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존속이든 비속이든 살인범죄에 대해서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하고 심지어 비속 사례에 대해서는 또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온건한 그런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판례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데이터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존속 사례, 비속 사례 모두 다 가중 처벌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동살해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기준 연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아주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는 구체적이지 않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법적인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양형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해당 되는 범죄가 좀 심각하고 특히나 또 이제 가족끼리 일어나는 그런 범죄는 훨씬 더 가중 처벌이 되어야 한다. 예. 존속이든 비속이든. 법적으로 좀 네. 보완돼야 한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부부간에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건 생기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실 남아있는 자녀들 트라우마예요. 네, 그 청소년들의 경우이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학교에 있다면은 위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이곳에서 이게 일차 뭐예요? 학교 내에 음. 위클래스라고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을 상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교마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 위클래스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경찰이나 학교 측의 의뢰가 들어오면 피해 가족들에게 또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센터들이 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나요? 정부 부처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센터는 교육부,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 또 지방자치행정기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한 광역 단위로 지자체마다 또 마련되어 있어요. 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런 또 가해자, 피해자 모두 상담을 받게끔 연계되어 있고요. 요즘처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내가 또 스트레스가 있다, 또 불안하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예. 순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야기입니다. 불안이나 우울, 이제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항상 자살 예방 상담 109 있고 정신건강 상담 1577-0199,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저희 749669, 분노라든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다 이럴 때는 1577-0199 한데 외우기 쉬운 109로 하면 다 연계가 될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정신건강 전문 요원하고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불안 검사, 우울 검사, 먼저 스트레스 검사를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맞춤 상담이 들어가고 이제 그분들이 더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병원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연계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치료비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번호 안내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김지연 리포터께서 설명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정신상담 대표 번호는 1577-0199번이고요. 자살 예방은 109입니다. 119하고 좀 비슷하니까 109 이렇게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언제든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정 불화로 인한 강력 범죄를 좀 다뤄봤는데요. 신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놓치지 않고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중처벌처럼 이 처벌 수위를 좀 확 높여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